경덕중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의 달을 맞아 청소년 과학 페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내용에 대해 잘 이해를 한 친구들도 있을 테지만 이해를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학교 선배님들 중 작품을 아주 우수하게 만든 것들을 뽑아 예시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잘 시청해주세요. 우리 학교의 청소년 과학 페어는 총 4개의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 문자 디자인, 두 번째는 과학 시쓰기, 세 번째는 융합과학, 네 번째는 과학 토론입니다. 자, 그럼 각각의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과학 문자 디자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과학 문자 디자인이란 과학 관련 단어를 다양한 의미를 담아 아름답게 표현하는 활동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종이 뒷면에 학번, 이름, 작품 설명을 꼭꼭 작성해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설명을 들은 친구들은요, 바로 종이를 뒤집어서 자신의 학번과 이름을 꼭꼭 작성해 주시고 작품을 완성하고 나면 설명도 잊지 않고 작성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작년 선배님들이 했던 작품들을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암석이라는 단어를 디자인한 것입니다. 암의 미음은요, 염리를 가진 편마음을 표현했고요. 석의 기역은 묽은 염산을 떨어뜨렸을 때 보글보글 거품이 나는 석회암으로 아주 잘 표현했네요. 두 번째 작품은 파동입니다. 파동은 소리나 물결의 움직임을 나타내는데요. 파동을 만들어내는 용수철로 디귿을 표현했고 파동을 만들어내는 악기인 오카리나와 기타줄로 아와 이응을 표현했습니다. 아주 잘했죠? 세 번째 작품은 온난화라는 단어를 표현했습니다. 온의 니은은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나쁜 기체들을 표현했고요. 화의 안은 도로를 움직이며 매연을 내뿜는 자동차를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배기가스와 나쁜 기체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건조해진 지구에서는 산불이 많이 나게 되고 북극곰이의 서식지는 점점 줄어드는 모습으로 온난화라는 것을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과학 문자 디자인에 참여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각각의 단어에 의미를 담아 아름답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문입니다. 과학 시쓰기 분야인데요. 과학 시쓰기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여러 가지 과학 개념에 빗대어 시로 나타내는 활동입니다. 여기서도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점은 종이의 뒷면에 학번, 이름, 작품 설명을 꼭꼭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지금 설명을 듣자마자 종이를 뒤집어서 학번과 이름을 작성해 주시고 작품을 완성하고 나면 작품 설명도 잊지 않고 꼭 작성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작년 선배님들이 만들었던 3가지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는 수소입니다. 수소 원소는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데요. 이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만나면 생명수가 되기도 하고요. 수소 원자 2개가 만나면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친환경적인 연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소 원자가 어떤 것을 만나느냐에 따라 다양한 물질이 되는데요.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나를 수소에 빗대어 표현한 아주 멋진 시입니다. 두 번째 작품은 솔로의 과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내용인데요. 어떤 양이온과 특정한 음이온이 만나면 고체 물질인 앙금이 됩니다.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을 각각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의 비유를 했고요. 이렇게 만나서 생성된 앙금을 시 속에 표현했습니다. 또한 커플들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에 앙금이 생기는 것을 앙금 반응과 연결지어 아주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 시는 물리 변화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개념인데요. 좋아하는 사람을 봤을 때 느끼는 감정들을 아이스크림이 녹는 것처럼 상태 변화에 표현했고, 설탕이 녹는 것처럼 용해에 표현했습니다. 아주 잘했죠? 과학 시쓰기에 참여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과학 개념을 활용해서 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 융합과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융합과학은 조금 어려워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과학 개념, 수학 개념, 공학, 기술, 예술 이렇게 5가지 요소를 접목해서 작품의 설계도와 작품의 설명서를 작성하는 활동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은 작품 설계도는 그림이고 작품 설명서는 글이라는 점입니다. 작년에 최우수상을 탔던 선배님의 작품을 볼까요? 작년 융합과학 부분의 주제는 지구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친환경 도시를 설계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계도에는 친환경 도시의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플랜테리어라고 하는 것처럼 건물의 외벽에 식물을 심어서 건물의 온도를 낮췄고요. 또 건물의 옥상에 이 태양열 전지판을 달아서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시를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설명서를 한번 볼까요? 설명서의 첫 번째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한 과학 개념, 수학 개념, 공학, 기술, 예술의 요소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선배님들을 보면 태양열 지별 그리고 지구가 가진 열, 즉 지열 발전 기술을 이 도시를 설계할 때 사용했고요. 또 과학 개념에서는 구름의 생성 원리, 식물의 광합성, 모든 빛을 반사하는 흰색의 특징을 활용했습니다. 설명서의 두 번째에는요, 여러분들이 만든 작품을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과학 토론이에요. 과학 토론이란 주어진 토론 주제에 대해서 핸드폰을 이용해서 즉석에서 자료 조사를 한 뒤 작품 개요서를 작성하는 활동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과학 토론에 참여하는 단 55명의 학생만 핸드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선생님들께서는 과학 토론이 아닌 친구들이 핸드폰을 사용하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작년 과학 토론의 주제는 인공지능의 장점과 문제점을 분석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는 거였어요. 자, 여기서 1등한 선배님의 작품을 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에 대해서 찬성하는 자신의 주장을 대고 그 이유들을 인공지능의 장점으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가진 문제점을 자료조사를 통해 분석했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인공지능을 사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면을 보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식의 변화를 서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학 토론은 참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작년 수상작들을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참여자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상황을 선생님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반의 실장은 오후 3시까지 과학 시쓰기 작품을 번호대로 걷어
2층 과학실로 제출합니다. 각 반의 부실장은 과학 문자 디자인 작품을 번호대로 걷어 2층 과학실로 제출합니다. 융합과학 부문은 참가자가 직접 2층 과학실로 제출합니다. 마지막 과학토론 부분은 1학년 교무실로 참가자들이 직접 제출합니다. 각 작품의 제출 마감 시간은 3시이며 그 이후에는 작품을 받지 않으니 각 반 실장, 부실장, 융합과학 과학토론 참가자들은 시간을 엄수해서 작품을 제출해 주세요.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대회를 시작해 주세요.